안녕하세요. 라이프동물의료센터 외과원장 류창헌입니다. 저는 오늘 저의 현역 군 복무 이야기를 조금 해보려고 하는데요. 다른 수의사들과 달리 저는 예과 1학년을 마치고 대체 복무가 아닌 현역 입대를 선택해서 군 복무를 했고 군견 훈육 중대에서 군 복무를 하였습니다. 오늘 그 군견 훈육 중대에서 있었던 일들과 제가 왜 현역을 입대하게 되었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사실 군견 훈육이라고 들으면 뭔가 좀 꿀일 것 같은데 네. 군 생활이 조금 편하신 편이었나요? 아니면 어려운 편이셨나요? 좀 이런 말씀 드리기 좀 그렇지만 많이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생활을 되돌이켜 보면 지금 병원 생활과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24시간 아이들을 돌보고 이제 그런 일들을 하다 보니까 병원에서도 입원해 있는 아이들을 24시간 돌보듯 군견 훈육 중대에서 그런 식으로도 아이들 24시간 순찰도 돌고 아이들 케어도 하고 뭐 예방 접종도 하고 구충도 하고 병원 생활과 크게 다르지 않았어서 사실은 쉽지 않은 군 생활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수의사로서 다른 선택길이 많은데 왜 굳이 현역을 선택하신 걸까요? 저는 오히려 반대로 수의사로서 생활하면서 너무 한정된 경험들을 할까봐 조금 걱정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어린 나이에 대한민국 남자라면 하는 어떤 경험들에 대해서 경험해보고 싶어서 현역 입대를 선택했고 아직 후회 없는 선택으로 남아있긴 합니다. 조금 더 말을 이어서 해보면 이제 대체 복무보다 군 복무 기간이 짧은 점이 장점이기도 하였습니다. 또 개인적인 이야기로 하자면은 1년 정도 남들보다 앞당길 수 있었던 점이 수의사 생활을 하는 데는 좋은 밑거름이 된 것 같긴 합니다. 제가 현역을 미리 갔다 왔다 보니 많은 선배 혹은 후배의 수의사 혹은 수의대생 동생들이 별점 같은 걸 많이 물어보기도 해요. 저는 졸업한 수의사들마저도 되도록이면 현역을 가는 것을 권해드리고 있고 사실 이런 말 하면 꼰대처럼 느끼실 수 있겠지만 저는 휴대폰도 없고 정말 통화하기 힘든 시절에 군 생활을 했는데 요즘 같은 군 생활이라면 되도록 현역 입대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선택인 것 같긴 합니다. 군 복무 시절을 조금 되돌이켜 보면 수의사 하는데도 도움이 됐던 시간이었던 것 같은데요. 주로 이제 24시간 아이들을 보고 훈련하는 시간 외에는 되도록 장안에서 산책량이나 좀 관리가 좀 부족할 수 있는 아이들을 보면서 느꼈던 건 아이들이 행동학적으로 많은 문제점들을 나타낼 수 있다는 점들이 있었습니다. 충분한 산책과 사람들과의 교감을 통해서 아이들의 에너지들을 그렇게 풀어줘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제대로 되지 않았을 시에 아이들이 특정 이제 입원장 내에서 강박 행동들을 하는 것을 많이 봐서 이게 아이들에게 산책이나 보호자들과의 교감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많이 느꼈고 주로 군견들 같은 경우에는 대형견이다 보니까 대한민국 수의사로서 경험하지 못하는 많은 대형견들에 대한 경험이 제가 지금 수의사 생활하는데 많이 도움이 된 것 같고 이제 그 중에서도 한 가지 질병을 이야기하면 위학장 염전증이라는 질병에 대해서 조금은 말씀을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미국이나 유럽, 흔히 대형견들을 많이 키우는 나라들에서는 가장 위중한 질환 중 하나로 알려져 있는데요. 아직 정확한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복강 내 공간이 다른 소형견들보다 많고 위가 꼬이면서 거기에 공기가 저류돼서 확장이 되면서 아이들에게 호흡곤란, 저혈압 그리고 매우 위중한 상태를 나타내는 질환이 있는데 지금 되돌이켜보면 밤에 급사한 아이들이 그런 위학장 염전증을 나타내고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 아이가 갑작스럽게 잘 먹고 잘 뛰어다니다가 기력이 저하되면 꼭 응급내원하라는 말씀을 보고 계신 시청자분들께도 남기고 싶습니다. 군 생활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있을까요? 군 생활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는 이제 아이들 산책하면서 벌어진 일인데요. 조금은 웃긴 이야기지만 산책을 나갈 때도 이제 흔히 짬순이라고 하죠. 짬순으로 가장 산책이 편한 아이는 병장님들이, 이제 조금 어려운 아이들은 상병님들이, 더 어려운 아이들은 1병, 2등병님들이 산책을 나가곤 했는데 이제 상병에서 병장으로 막 진급하신 선임께서 병장들이 데려오고 나갈 수 있는 군견을 이제 산책할 수 있다는 그 기쁨을 도취한 나머지 목줄 없이 산책을 나갔다가 아이가 갑작스럽게 뛰어나가서 전 부대원이 그 아이를 찾는다고 고생한
에피소드가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사실 이걸 통해서 보호자님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뭐냐면 우리 아이는 안 뛰어나갈 거야. 우리 아이는 옆에서 산책 잘해. 이런 안도심으로 목줄 없이 산책하는 경우가 있는데 항상 목줄하고 산책을 나갈 수 있도록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분견을 이렇게 가르치거나 교육하는 병들은 모두 수의대생인가요? 아니면 뭐 다른 그런 거 구분 없이 지원을 할 수 있나요? 제가 있던 부대에 33명 중 수의대생은 딱 3명이었습니다. 나머지 분들은 애견 훈련학과나 뭐 다른 전공 아니면 전혀 무관한 전공의 선생님들도 면접을 보고 이제 선발이 되는 병이다 보니까 특별한 자격 요건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부대에 혹시나 입대하셔서 그런 기회가 있으면 한번 도전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물리거나 다치신 경우가 자주 있나요? 종종 이제 교육하는 과정에서 사실은 군견이다 보니까 아이들에게 물어 아니면 특정 지시, 명령을 가르치는 경우가 있어서 아직 어린 청소년기의 아이들에게 조금씩 물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다들 교육을 통해서 이제 선발되는 아이들이다 보니까 그런 경우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뭐 하고 싶은 얘기 있으신가요? 그거에 관련돼서? 저도 현역 장병으로 전역을 하고 이제 예비역도 끝나가는 마당에 불철주야 고생하고 계시는 현역 장병분들께 감사함을 지금 이 자리를 빌어서 표현하고 싶고 수의대생들에게는 현역 입대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대형견을 키우는 보호자님들께서는 되도록 아이들에게 다 잘해주고 계시겠지만 산책 잘해주시고 아이들 활동량에 대한 컨트롤을 가내에서만 하지 마시고 적절한 산책을 꼭 섞어서 해달라는 말씀과 함께 목줄 돕고 통제 가능한 운동을 할 수 있도록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제 현역 군복무 시절과 이제 군견 그리고 대형견에 관한 이야기를 조금 나눠봤는데요. 제 이야기가 조금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외과 원장 류창헌이었습니다.